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5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게 뭘까요? 네. 보통 이제 제 방송을 화면 없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 오타인가 뭔가 싶으실 텐데, 네, 오늘은 저희 방송 최초로 제가 깊고 파고들 만한 이슈가 없었던 날입니다. 네. 뭐 뉴스가 없었던 날은 아니죠. 소식들은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미 제가 좀 깊게 다뤘던 이슈가 다시 나왔다든지 혹은 뭐 제가 뭔가 특별히 커멘트를 달 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던 날이죠. 예. 뭐 각자의 현장에서는 뭐 '아 내가 보기에 오늘 이 이슈가 컸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뭐 G스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제 방송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만 간단하게 터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아이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소수민족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아이폰의 iOS 12 버전 중에서 구글 프로젝트 제로 팀이 찾아낸 아주 그 심각한 취약점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코드, 특정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폰이나 어떤 특정 사이트를 아예 인제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주 그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정부가 뭐 이거를 인제 악용을 해서 소수민족을 감시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진실이 좀 밝혀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좀 깊이 다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1,000만 개, 2019년에는 800만 개. 이게 뭘까요? 예, 네이버 카카오에 압수수색을 당한 아이디 개수입니다. 사실은 2017년에 뭐 대선 이슈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1,000만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19년에 800만 개니까 줄어든 것 같지만 실은 16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사들이 뭔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뭐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뭔가 그 너무 광범위하게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되게 불쾌한 형태의 그런 제목들을 많이 다루셨는데 사실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으면 이걸 이슈로 좀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대부분 다 개수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셔서 중요한 건 사실 개수보다는 그죠? 압수수색을 당한 아이디의 개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왜 당했느냐, 그죠? 어떤 이슈 때문에 몇 개가 당했고 또 어떤 이슈 때문에 몇 개가 당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이제 분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는 좀 개수만 위주로 약간 좀 자극적으로 나온 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뉴스로만 전해 드립니다. 라인이 제가 얼마 전에 역시 방송에서 다뤄드렸죠. 예, 라인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스티커를 판매했다가 아주 큰 그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또다시 우길기를 디자인으로 한 스티커가 판매가 돼서 또 한 번 이 아주 큰 구설수에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당시에 방송을 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하다."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또 제가 인제 드렸던 코멘트 중에는 그러나 한일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에 걸쳐 있는 라인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토로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네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슈가 가볍지 않은 것은 라인이 한국과 일본에 걸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우길기를 판매해 이러고서 이제 스티커를 내리면 그만이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한 말씀을. 일본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걸 왜 내려 이렇게 또 반대로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이슈가 이제는 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뭐 특별히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게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공한 사업인데 진짜 이런 그 상황에 좀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위가 대가성 SNS 게시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가를 받았다. 나는 후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게시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가를 받은 건데 대가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올린 게시물만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혹시 이런 거 연관돼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그 또 시중에 보면 수많은 그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이 많죠. 그런 회사들에서도 가끔씩 그죠? 이건 이제 상업적으로 사실 올리신 건데 안 그런 척하고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감시단을 통해서 단속한다고 하니 우리 또 네티즌 수사대들의 파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유해 영상 신고를 받고도 4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역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서 옷을 벗으면서 뭐 구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영상이 올라갔다고 해요. 깜짝 놀란 그 시청자 학부모가 바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냥 그 방영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 측은 뭐 제가 아까 라인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모니터링 하느냐, 신고 처리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은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라고 하면 신고 체계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 심각한 수준,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좀 액션을 취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긴 하네요. 특히 아이들 이런 이슈들은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없었으니까 오늘은 소식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시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